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 판서는 3분 이내로 꼭 필요한 내용만 작성을 해 가지고 내가 발표돼야 될 내용은 숨겨주시고 발표 내용 숨기기, 발표 내용은 별도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필수는 아니지만 이런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도 전달력이라든지 아니면 집중도를 훨씬 조금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30분에서 40분 동안 A4 용지에다가 판서 구도를 잡으십시오. 아까처럼 3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판서 기준으로는 키워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하셔도 좋고 그림 솔루션 이렇게 하셔도 좋고 종류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도표화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 장점, 단점, 특이사항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표화식으로 구성을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구도를 잘 잡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전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나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구도가 잘 잡혀 있으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다음에 숨겨놓는 거는 다른 색깔로 구분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 진행을 하시면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세 줄 요약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판서하고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아까 시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서하실 때 하시면 안 되는 거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요렇게 판이 써져 있는데 1번 어쩌고 이렇게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건 어쩌고 저쩌고 이기 때문에 화살표 해가지고 요거 요렇게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어쩌고 저쩌고 2번 어쩌고 저쩌고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문장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술형 형태로 돼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발표가 아니고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도형, 도식, 숫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흘려쓰기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쓸 때 제가 이렇게 흘려쓰긴 했지만 실제 발표를 하실 때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3분 넘어간다라고 해서 탈락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자체로 또박또박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필이신 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지우개입니다. 손지우개 뭐냐? 요렇게 막 쓰다가 이걸 내가 만약에 작성 이래서 성 잘못 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지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것보다는 이게 실은 빨라 보이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행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드마카 옆에 있는 이 지우개 같은 걸 들어가지고 지우개로 이렇게 딱 지우시면서 뭔가 프로스러운 내가 지금 당황하지 않고 제정신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하실 때 발표 자료 듣고 막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손으로 지우시는 거는 별로 좋은 행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지우개보다는 지우개를 반드시 활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자, 구술 면접 하실 때 이제 PT 면접에서의 구술 면접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성 면접은 여러분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게 있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다 면접자분들마다 이렇게 상황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질문거리도 다르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이라고 할 만한 게 크게 없어요. 크게 없지만 직무 PT 면접은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전달이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인성은 예를 들면 수원 사시는 분이 누군가에게 여의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동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겠지만 잠실 사시는 분한테 여의도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다 이게 다른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인성 면접은 모범 답안이 없고 여러분들만의 답안이 있을 겁니다. 근데 PT 면접은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성 부분 관련 질문이건 지식적인 부분이건 곤란한 상황일 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래도 요령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인성 면접은 면접관이 내가 답변하기 어렵다, 조금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점 왜 이렇게 낮습니까? 공백기가 2년이나 되시네요. 라든지 그러면 뭐 다른데 지원 뭐 하셨습니까? 라든지 뭐 이런 거는 결국에는 안심을 시켜야 돼요. 안심.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수긍을 하십시오. 면접관님의 의견을 그게 아닙니다. 면접관님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순간 면접관이 되게 움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일지언정 수긍을 하십시오. 수긍. 예를 들어서 학점이 한 3.1 정도인 친구분한테는 학점이 상당히 낮으시네요. 뭐 학교 다니면서 계속 노셨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놀진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학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면서 왜 낮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수긍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인성은 수긍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안심시켜야 됩니다. 안심시켜야 해요. 특히나 제조업 베이스에서 엔지니어 분들한테는 남성 지원자분들은 군 병역사항 있죠. 군 병역사항이 면제라거나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신 분들한테는 왜 그랬어요? 라고 하는 사유를 여쭤보시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오른쪽 상완이두근 쪽에 선천 쪽으로 뭔가 이게 신경다발세포 쪽이 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면제를 받았더라고요. 면제였었나 공익이었었나 라고 했는데 그렇길래 이제 제가 모의면접 때 물어봤습니다. 모의면접 때 물어봤더니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짧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시면은 뭐 조금 무거운 걸 드시거나 할 때는 그래도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뭐 실은 제가 무거운 걸 들 때는 좀 근력이 약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길래 이거는 면접장은 솔직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면은 탈락된다. 합격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마지막에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제가 실은 올해 작년 하반기에 SK 하이닉스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고 똑같이 답변을 했었는데 그때 면접관님들이 한 3초, 4초 정도 정적이 있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실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다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엔지니어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체력이나 건강 상태가 정상보다는 뭐 최소한 뭐 안 좋은 분들은 뽑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안심. 예를 들면 이런 식이겠죠. 저 역시 팔 근력에 대해서 약간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력 운동을 자주 하면서 여태껏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지금은 현역 전역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면접관님들과도 지금 팔씨름해서 이길 자신이 있을 정도로 근력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도로 안심을 시키십시오. 안심을 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백기도 그렇고 어쨌든 면접관을 안심시키고 설득시키는 데에 주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선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시든지 지금은 노력 중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식적인 측면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곤란한 상황은 뭘까요? 당연히 답변 못하는 거를 물어봤을 때겠죠. 모르는 걸 물어볼 때라는 거죠.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입 꾹 닫고 있어 버리면은 면접관 분들은 또 다른 질문거리를 찾아야 되는 부담감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면접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핑퐁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하는 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눈치도 있고 답변도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세요? 그럼 다른 거 찾아볼게요 하면서 또 이런 부담이나 수고스러움을 면접관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이라도 어필을 하시려면은 어쨌든 인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인정하세요. 근데 그 부담감을 면접관한테 주기보다는 근데 면접관님 제가 이거는 모르지만 요거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면접관한테는 그 부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질문을 찾아야 되는. 그러면 그거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D램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D램 동작 원리를 어떤 이유가 됐던 뭐 내가 뇌정지가 왔건 긴장을 너무 많이 했건 당장 생각이 안 나건 나이스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건
죄송합니다 상황이 오게 되면은 죄송합니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D램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 동작 원리는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하면은 면접관이 오히려 더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낸드 플래시라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낸드 플래시 쫙쫙쫙 하면은 낸드 플래시는 알고 계시네. D램은 요게 다른 건데 지금 기억이 안 나셨던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적극성입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입 꾹 닫고 있는 것보다는 비슷한 영역, 비슷한 바운더리 내에서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알고 있습니다. 정도로 하면은 그 항목에 대해서 추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